운정 못 가면 나오자라고요. 20년 된 빌라 결로 때문에 아이 옷에 곰팡이 피는 걸 닦아주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이야기, 오늘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탑3 데이터 파일 받을 수 있으세요. 처음 현장은 파주 야당동의 6개 동 48세대 포름 폭층 테라스까지 갖춘 단지형 신축이 들어왔거든요. 곰팡이 없는 집, 전열 교환기 설치에 내진 설계까지, 이게 신축이 구축과 다른 이유거든요. 두 번째는 금촌역 도보 5분, 13개 동 104세대 대단지 복층, LG 에어컨 4대에 냉장고까지 풀옵션. 세 번째는 파주 조리읍, 식기세척기에 단독층까지 갖춘 실거주 특화 현장입니다. 이 세 곳이 왜 다른지, 금촌에서 신축 빌라를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오늘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파주시 금촌동에 사시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 자녀 한 명과 함께 20년 된 구축 빌라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오래된 빌라, 결로가 너무 심해서 아이 옷에 곰팡이가 핀다고 하셨거든요. 닦아줄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고 했어요. 주차도 항상 전쟁이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일상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따로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운정으로 가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금촌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나오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한다고 하셨어요. 빌라를 선택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건 아닌지 그 불안이 제일 크신 거거든요. 하지만 오투오빌의 시선은 다릅니다. 신도시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숨쉬는 지금의 환경이거든요. 금촌은 파주의 전통적인 생활 중심지로 학군과 인프라가 이미 쌓여 있는 곳이에요. 오늘 그 실리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입니다. 오늘 새 현장은 야당동, 금촌동, 조리읍 대열리에 걸쳐 있어요. 같은 파주지만 입지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야당동은 고속도로 접근성, 금촌동은 역세권 생활 편의, 조리읍은 조용한 거주 환경이 핵심입니다. 학군입니다. 금촌동 일대에 금촌초, 금촌중이 도보권에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한테 이 조건은 아침마다 직접 체감되는 거거든요. 야당동과 조리읍 쪽은 대원초가 인접해 있고 파주 전체적으로 학원가는 금촌 구도심이 가장 밀도가 높아요. 교통입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금촌역 경의중앙선으로 상암 DMC까지 직결되거든요. 남편 직장까지 환승 없이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아내는 일산 방향 자차 출퇴근인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 금촌 IC가 차량 5분 거리라서 이 방향도 커버가 돼요. 맞벌이 부부 두 방향 출퇴근 동선을 이 지역이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생활 인프라 보겠습니다. 금촌 구도심은 파주에서 상권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병원, 은행, 마트, 학원가가 이미 형성돼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라서 차가 없어도 생활이 돌아갑니다. 솔직히 운정신도시와 생활 편의를 비교해도 금촌 구도심이 오히려 더 성숙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풍수로 보면 야당동 일대는 한강 지류의 수기와 배후 산세가 함께 작용하는 지형이에요. 풍수에서 바람길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실제로는 환기 효율과 결로 예방에 연결됩니다. 신축 단지에서 전열 교환기가 설치된다는 게 단순 옵션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곰팡이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한테 이건 건축 환경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잠깐 이 표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내부만 보시는데요. 실제로는 입지가 먼저거든요. 이 표 하나만 봐도 어느 현장이 미래 가치에 강한지 바로 보입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야당동에 위치한 6개 동 48세대 단지형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라고 해서 보통 작은 단지를 떠올리시는데 6개 동 구성이면 파주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하거든요. 현관입니다. 3년동 슬라이딩 중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 중문 구조는 그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거실입니다. 강마루 바닥에 아일랜드 식탁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주방과 거실이 열린 구조로 연결돼 있으면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가 설치돼 있어요.
20년 된 구축 빌라에서 결로와 곰팡이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이건 단순 옵션이 아닙니다. 환기를 하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인데 실내 습도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아이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진 설계와 층간소음 방지 시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현장의 핵심이에요. 3룸 테라스부터 4룸 폭층 테라스까지 5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아이가 크면서 방이 필요해지는 가정이라면 4룸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현장에서는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레스룸과 베란다도 구성되어 있어요. 주차는 100% 확보돼 있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 북고양 IC 접근이 편리해요. 상암 DMC 방향 남편 출퇴근 동선에서 이 고속도로 접근성은 실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데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 집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짚어야 하는데요. 야당동은 금촌 구도심 대비 생활 인프라 밀도가 낮아요. 마트, 병원, 학원가까지 차가 필요한 거리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일상을 해결하려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금촌동에 위치한 요 13개동 104세대 폭층이에요. 파주 신축 빌라 중에서도 이 세대수는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첫 번째 현장이 야당동 단지형이 조용함을 강점으로 가져왔다면 이 현장은 금촌역 도보 5분이라는 입지가 핵심입니다. 금촌역까지 도보 5분이에요. 거실입니다. 폭층과 테라스 세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장에도 폭층 테라스가 있었는데 이 현장은 13개동 규모 안에서 다양한 타입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주방입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4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6인용 원목 식탁까지 들어와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서 가전을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입주금 3천만 원이라는 예산 한도 안에서 가전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맞벌이 부부한테 직접적인 재무 이득이에요. 안방입니다. 드레스룸 시스템장과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어요. 팬트리 공간도 구성되어 있고요. 포룸에 알파룸까지 있는 구조라서 초등학생 자녀방, 서재, 취미방을 따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아이가 크면서 공간이 필요해질 때 이 여유가 체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4세대 대단지는 장점이지만 필로티 주차장 구조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세대수 대비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입주 후 실제 주차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규모가 크면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세 번째 현장입니다. 파주시 조리읍 태월리 6개 동 4층 44세대예요. 앞선 두 현장과 비교하면 조리읍이라는 입지 자체가 다릅니다. 금촌 구도심의 번잡함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가정에게 이 위치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현관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현장의 특징 중 하나가 거실 주방 분리형 타입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거실 옆에 대형 다용도실이 연결돼 있어요. 새 현장 통틀어 다용도실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짐이 많은 가정, 아이 학용품이나 야외 활동 도구가 많은 집이라면 이 수납 공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됩니다. 수납이 해결되면 거실이 달라지거든요. 주방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에 식기세척기까지 들어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새 현장 중 이 현장에서만 옵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한테 퇴근 후 설거지 시간이 얼마나 체감되는지는 살아보신 분들이 아세요. 이게 단순 옵션 하나가 아니라 일상의 여유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안방 욕실에 일체형 비데와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와 있어요. 젠다이 선반까지 구성됐고요. 일부 세대는 단독층으로 구성돼 있어요. 단독층이라는 게 이 현장의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거든요. 위아래 이웃이 없다는 건 층간소음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의미예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층간소음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자주식 주차장과 필로티 주차장이 병행 구성돼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현장도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조리읍은 조용하지만 금촌 구도심 대비 상권과 학원과 접근성이 약해요.
대원 초 도보 10분은 괜찮지만 중학교 이후 학군 연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금촌역까지는 차가 필요하거든요. 이 표는 잠깐 멈추고 꼭 저장해 두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좋은 집을 찾는 표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을 찾는 표입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전열 교환기, 내진 설계, 다양한 타입 선택이 강점이에요. 두 번째 현장은 금촌역 도보 5분과 104세대 대단지 프로옵션이 핵심이고요. 세 번째 현장은 조용한 환경과 식기세척기, 단독층, 자주식 주차 조합이 가족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표입니다. 좋은 집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전열 교환기와 다양한 타입 선택으로 아이 건강과 공간, 유연성을 동시에 챙기는 균형형에 가깝습니다. 차차 출퇴근이 편한 가정에 특히 어울려요. 두 번째 현장은 금촌역 도보 5분과 태단지 풀옵션으로 대중교통 중심, 맞벌이 부부한테 출퇴근 편의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제공합니다. 세 번째 현장은 조용한 환경, 단독층, 식기세척기까지 실거주 일상 만족도를 극대화한 구조예요. 미래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생활 질을 우선하는 가정에 어울립니다. 오투오빌은 집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활 방식을 검증합니다. 세 번째 현장이 제일 낫다. 두 번째가 좋다. 그런 말 드리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판단을 오늘 데이터와 현장 검증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집은 결국 가족의 시간을 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현장 중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역, 예산, 가족 수만 남겨주셔도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요청하시면 영상에 나온 파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